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여러분께 저녁 식사 후에 절대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가 어젯밤만 해도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오늘 아침 영원히 잠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뇌졸중이 우리가 가장 평온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밤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95%의 노인들이 저녁 식사 후 위험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잘 못 이루고 다리가 저리거나 저녁 식사 후 가슴이 살짝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심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일찍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잘못된 습관만 피하신다면 혈관을 보호하고 밤에 발생하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로서 오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매일 저녁 작은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분들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직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몇 분만 누워서 쉬어도 그 대가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응급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환자는 강원도에 사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잠깐 쉬려고 하셨죠. 30분도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뇌졸중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노인들이 무심코 좋은 습관이라 믿는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로 몰립니다. 그런데 누우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심장은 2배로 일해야 하며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수면 중 돌연사를 유발할 완벽한 조건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식사 직후 잠을 자면 위식도 역류가 발생해 노인들이 숨쉬기 어렵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소화액을 흡입해 만성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폐가 약해지고 심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게 됩니다. 소화 시스템도 정체되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장기적으로 변비와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시작은 이자가 보이는 습관카라 데스. 왜 잠깐 쉬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몸을 눕히는 걸까요? 우리가 무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식사 직후 잠을 자는 것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언덕을 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식사 후 몸을 편안히 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15-20분 정도 앉아서 쉬거나 가볍게 걸으며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심장이 안정되는 황금 시간으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뇌졸중 예방을 위해 식사 후 바로 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족들이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직후 찬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덥고 끈적거려 저녁을 먹고 바로 샤워하면 시원하고 기분 좋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로 몇 분 만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박순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드시고는 몸이 덥다고 하시며 샤워하러 가셨어요. 10분도 안 되어 가족들이 욕실에서 할머니가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으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심박은 불규칙했으며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시간에 샤워한 탓에 급성 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저녁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천이 약간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순환계가 평소보다 민감해집니다. 이때 특히 찬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어 혈액 흐름이 방해받고 혈압이 혼란스러워지며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 뇌졸중이나 일시적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식사 후 샤워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노인들이 배가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창, 불면증, 만성 소화장애를 겪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온도와 혈압 변화에 지치며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몇 분의 시원함이 평생 뇌졸중의 위험과 맞바꿀 가치가 있을까요? 최소한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샤워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바람이 없는 곳에서 샤워하세요. 피곤하다면 샤워 대신 몸을 닦는 게 좋습니다. 댓글에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심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녁 식사 후 바로 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영상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 진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진한 차 한 잔이나 커피를 마시는 게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우아해 보이는 습관은 노인들의 심장을 한계로 몰아넣고 특히 밤에 몸이 가장 이완되어야 할 때 심장을 위협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0세 이정희 할머니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고 식사도 규칙적이셨죠. 하지만 최근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떤 밤에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심각한 심장 질환에 걸린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본 후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가 매일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셨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커피를 마셔야 잠이 잘 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문제는 진한 차와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노인은 신경계가 약해지고 심혈관계가 덜 유연해져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혈액 흐름을 가속화해 심장이 과도하게 뛰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과부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고 얕은 잠을 자거나 악몽을 꾸게 만들며 새벽의 혈관이 가장 약한 시간대에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약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노인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고 이는 넘어지거나 수면 부족, 그리고 빠른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진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몸이 이완되어야 할 때 혈관에 스트레스를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습관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바꿔야 할 오래된 습관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습관을 해오셨다면 아래 댓글에 작은 약속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심혈관과 수면을 지키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진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키는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 격렬한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과도한 운동을 저녁 식사 직후에 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액이 역류하며 뇌졸중 위험이 3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죠. 운동은 항상 권장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시간, 올바른 방법, 그리고 노인의 심장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을 위로 집중시킵니다. 이는 순환계, 신경계, 그리고 내장이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를 쏟는 과정입니다. 이때 바로 일어나 빠르게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운동 중인 근육으로 분산되어 위가 소화에 필요한 혈액을 잃고 심장은 2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화장애,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두근거림, 심장이 북처럼 뛰고 혈압이 급등하거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미 취약하다면 뇌졸중은 한밤중에 예고 없이 번개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간대의 운동은 노인들에게 어지럼증, 메스꺼움, 넘어짐, 자세성 저혈압을 일으켜 머리 부상이나 골절, 특히 골다공증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혈관과 중추신경계를 간접적으로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한 발걸음이 심장을 베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움직이고 싶다면 저녁 식사 후 최소 30분 45분을 기다린 뒤 산책하듯 천천히 가볍게 움직이세요. 힘을 주거나 땀을 흘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신과 커뮤니티를 위한 다짐을 적고 싶습니다. 저는 뇌졸중과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저녁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구하는 구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 말다툼이나 강한 감정적 동요입니다. 저녁 식사 후는 가족이 모여 편안히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시간에 논쟁하거나 과거 일을 끄집어내거나 짜증나는 일을 이야기하며 감정을 격앙시킵니다. 작은 말다툼 하나가 노인을 준비도 방어도 없이 뇌졸중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처 키두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짜증이 날 때, 특히 식사 후에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급등하며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식사 후 소화기는 혈액을 필요로 하고 심장은 이미 위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몸은 또 한 번 긴장 상태에 놓이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생리적 붕괴의 지점이 됩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강한 감정은 심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박 내 혈전의 주요 원인으로 이 혈전이 뇌로 이동의 위험한 막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장 운동을 억제하여 복부 팽창, 불면증을 유발하며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피로하고 회복이 어려워지게 합니다. 정말로 어떤 논쟁도 안정된 심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도 자신의 평온한 수면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급하거나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을 선택하고 깊게 숨을 쉬며 심장을 쉬게 해주세요. 감정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몸이 가장 취약한 저녁 식사 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온한 심장과 뇌졸중 없는 수면을 위해 저녁 식사 후 다투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때론 작은 약속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녁 식사 후에 작고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 바로 눕거나 급히 샤워하거나 한 번 화내는 것. 이 지친 심장을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소중합니다. 심박이 조금 느려지고 수면이 1시간 더 깊어질 때마다 그건 삶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이 더 평온하고 혈관이 더 튼튼하고 심장이 밤마다 부드럽게 뛸 수 있을까? 돈 들이지 않고 뇌졸중을 약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답은 작은 것들, 이름 없는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혈관을 키우고 심장을 받치며 잠들기 전 신경계를 달래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잠들기 전에 이 4가지를 하세요.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매일 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식사 후 30분 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이는 혈액을 묽게 하고 밤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후 여러분이 손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모금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이 목구멍을 부드럽게 지나가며 배까지 퍼지고 가슴이 열리며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심장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식사 후
혈액은 대사 증가로 인해 약간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혈액 순환이 느리고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어 밤에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은 천연약처럼 혈액을 부드럽게 묽게 하여 혈관 내 마찰을 줄이고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간과 신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촉진하여 밤새 부드럽게 해독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 깊은 수면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천천히 조금씩 마시고 너무 급히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말며 100뱀에 50ml 정도의 따뜻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차, 설탕, 자극제는 넣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은 몸 안에서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뇌에 혈액이 고르게 공급되며 뇌졸중 위험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을 마셔 혈관과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생강과 소금이 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는 순환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달래며 밤에 심장을 키웁니다. 밤이 되면 발은 하루의 피로를 가장 먼저 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멀고 가장 차갑고 막히기 쉬운 발은 방치하면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숨은 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과 소금을 약간 넣어 발을 담그는 것은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요법입니다. 이는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밤에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따뜻한 물의 온도는 피부 아래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 흐름을 강화하고 생강의 매운맛은 피부를 통해 따뜻함을 전달하여 몸을 아래에서 위로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발이 차거나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소금은 살균과 한겸 효과로 혈액을 정화하고 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온몸에 편안함을 퍼뜨립니다. 발을 담그면 발바닥에서 살짝 따끔한 느낌이 시작되고 종아리까지 따뜻해지며 혈관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심장이 오랜 수축 끝에 한숨을 내쉬는 것 같죠. 잠들기 전 예비 20분 정도 담그고 발바닥과 발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심장, 신장, 뇌와 연결된 중요한 경혈이 많습니다. 담근 후에는 발을 말리고 날씨가 추우면 얇은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발 담그기는 수면을 깊게 하고 뇌에 혈액을 고르게 공급하며 피부 아래 작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는 뇌졸중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미 해보신 분은 댓글에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작은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밤 생강 소금물에 발을 담가 심장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 통의 따뜻한 물, 삶을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용천혈과 태양혈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을 이완시키며 밤의 뇌졸중을 예방하는 이중 요법입니다. 저녁에 머리가 무겁거나 살짝 두근거리거나 잠이 잘 안 오는 느낌이 드신다면 신경계와 혈액 순환이 균형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약이나 의료기구 없이 이를 균형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과 이마의 태양혈을 마사지하는 요법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에 가장 오목한 곳에 있으며 몸으로 기운을 내리는 문으로 불립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머리에서 발로 혈액이 내려가 혈압을 안정시켜 새벽에 뇌로 혈액이 갑자기 몰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뇌졸중의 흔한 원인입니다. 태양혈은 관자놀이 양쪽, 스트레스로 팽팽해지는 곳에 있으며 두견의 압력을 줄이고 중추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눈 주위, 이마, 머리 전체로 편안함이 퍼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심박이 느려지고 혈관도 순응해집니다. 매일 밤 몇 분간의 간단한 마사지가 뇌졸중, 불면증, 부정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왜 하지 않을까요? 각 혈당을 3-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부드러운 조명 아래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마사지하세요.
목표는 혈관을 깨우는 것이지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몸이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한 번이라도 치유의 손으로 자신을 어루만져 보세요. 그리고 이미 해보셨다면 아래의 한 줄 공유를 잊지 마세요. 저는 매일 밤 용천혈과 태양혈을 마사지하여 심장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면을 누리겠습니다. 제대로 자극하면 심장은 올바르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잠들기 전 15분 동안 명상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신경을 달랩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거리의 차소리가 잦아들며 세상이 고요 속으로 빠져들 때 노인의 마음은 조용히 혼란 속으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수많은 생각, 걱정, 예실, 자식들, 돈, 건강에 대한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통제되지 않는 생각의 흐름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혈관을 불규칙하게 수축시키며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조용히 뇌졸중을 일으킬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장이 가장 부드럽게 잠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명상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명상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며 모든 주의를 숨결에 집중하고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심박이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능동적인 휴식 상태로 전환되며 깊고 악몽 없는 수면을 준비합니다. 명상에 맞지 않다면 잔잔한 가사가 없는 음악을 적당한 볼륨으로 틀어보세요. 계곡 물소리, 빗소리, 거문고나 대나무 피리 소리 같은 부드러운 음향은 혈관을 흐르는 맑은 물줄기처럼 하루 종일 짐을 진 심장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 작은 습관은 자율신경계 장애, 즉 뇌졸중, 부정맥, 불안, 만성불면증의 간접적 원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여러분은 시적인 저녁, 걱정 없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얼마나 오랜만에 심장이 평온으로 다독여졌나요? 오늘 밤 이걸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이 치유 여정을 시작하는 간단한 문장을 적어주세요. 저는 잠들기 전 명상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 심장을 쉬게 하고 뇌졸중 걱정을 덜겠습니다. 매일 밤 15분, 여러분은 심장에 값진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앉아서 자신의 심장을 돌보기 위해 작은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들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 큰 가치를 지닙니다.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매일 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은 혈관, 심박, 그리고 수면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벽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유익했다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밤중 조용한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 익숙하게 먹는 음식들, 보양이 되고 속이 편하거나 디저트로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매일 밤 뇌졸중과 심부전을 불러오는 문을 열고 있다면 어떨까요? 즉시 끊어야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걸까요? 다음에 저는 노인들이 저녁 식사 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3가지 음식이라는 주제로 명확히 나눌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저녁 식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은 저녁 식사 후 지나치게 달콤한 과일입니다. 건강한 디저트로 보이지만 밤에 뇌졸중과 심부전을 유발하는 숨은 도화선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습니다. 특히 포도, 망고, 두리안, 잭프루트 같은 달콤한 과일은 무해하고 소화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는 매일 밤 혈관을 망치는 음식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프럭토스와 글루코스가 높아 몸에 흡수되면 단시간 내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 대사는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 처리되지 않은 여분의 당은 혈액에 남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이는 혈전이 생기기 완벽한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미세하게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동맥경화 플라크가 떨어져 뇌나 심장 동맥을 막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과는 뇌졸중, 심근경색이 한밤중,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달콤한 과일의 당은 당뇨병을 키우고 간지방을 빠르게 축적시키며 노인에겐 젊은이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냉정히 돌아보세요. 저녁에 몇 알 잭프루트, 포도 한 송이가 혈압 상승, 빠른 심박,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쓰러질 위험과 바꿀 가치가 있을까요? 이 습관이 있었다면 영상 아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단호한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뇌졸중을 피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작은 변화. 그러나 생사를 가르는 조용한 경계선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저녁 식사 후 짠 음식입니다. 노인들을 부종과 고혈압, 잠든 사이 뇌졸중으로 몰아넣는 조용한 심장 살인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멸치젓, 김치, 젓갈, 소금에 절인 고기 같은 음식은 저녁에 혈관과 심장에 조용한 부담을 줍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많은 물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순환 혈액량 증가로 심장이 더 세게, 더 많이 수축해야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저녁 식사 후 혈압을 급등시키는 원인으로 혈압이 낮아져 혈관이 쉬어야 할 깊은 수면 상태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노인은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져 이런 긴장이 지속되면 뇌혈관 파열, 급성 심부전,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손발 부종을 일으켜 밤에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을 주고 신장이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일하며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게 되어 수면이 깨지고 심장이 쉬지 못하며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을 끝없는 내리막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은 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고 몸이 피곤하며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걸 느끼셨나요? 있다면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밤새 과도한 부담을 견디느라 지친 심장과 혈관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저녁 식사가 심장의 마지막 만찬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변화를 준비하셨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심장을 위해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은 수명을 연장하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은 저녁 식사 후 먹는 연유, 설탕이 든 음료, 그리고 케이크입니다. 달콤한 이 조합은 심장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녁 식사 후 달콤한 요거트 한 컵, 부드러운 스펀지 케이크 또는 연유 한 잔을 즐깁니다. 듣기엔 가볍고 소화에 좋으며 심지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 뒤에는 심장이 밤에 감당해야 하는 쓰라린 결과가 있습니다. 연유와 설탕이 든 음료는 정제된 단당류를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섭취 후 10분 이후 20분 만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크림, 커스터드, 설탕 코팅이 된 것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인슐린은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고 심장은 뇌와 다른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이미 동맥경화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 순환이 느리며 심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증가는 부정맥, 혈압 상승,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작은 혈전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밤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주범입니다. 게다가 저녁에 단 음식을 먹는 것은 노인들이 잠을 못 이루거나 얕은 잠을 자거나 악몽을 꾸게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글루코스는 신경을 약하게 자극하여 깊은 수면 단계, 즉 심장과 뇌가 회복되는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몇 분의 달콤한 맛이 평생의 질병과 맞바꿀 가치가 있을까요? 심장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단 음식은 몸이 활동적이고 대사 시간이 충분한 낮에 드세요. 만약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어왔다면 오늘 멈출 때입니다.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약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심장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저녁 식사 후 연유, 설탕 음료, 케이크를 끊겠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심장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무해해 보이는 위험한 음식들을 듣고 나니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찍 깨닫는 것은 행운이고 제때 바꾸는 것은 심장과 수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나눈 내용이 실용적이고 유익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약한 심장을 안고 잠드는 사람이 없도록요. 하지만 모든 경고를 넘어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 후 노인들에게 진짜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맛있고 혈액을 깨끗이 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힘들지 않은 음식은 없을까? 좋은 소식은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밤 혈관을 되살리는 자연의 보약으로 불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노인이 심장을 튼튼히 하고 숙면을 취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저녁 식사 후 이 세 가지 음식을 드세요. 간단한 세 가지 음식만으로도 평온한 수면과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적당히 익은 바나나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하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자연의 과일입니다. 진수성찬이나 비싼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한 개는 노인의 심장과 혈관에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과도한 나트륨을 중화하고 혈관 내 압력을 줄여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고혈압, 빠른 심박, 밤에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에게 저녁 바나나는 약 없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편안함을 주고 이후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 주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이완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며 깊고 평온한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장을 윤활해 변비나 복부 팽만이 잦은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다만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한 개만 드세요. 너무 무르거나 덜 익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한 개의 바나나로 심장은 휴식을 취하고 혈관은 이완되며 여름 초저녁에 시원한 바람처럼 수면이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바나나를 먹어보고 편안함을 느꼈다면 아래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처음 알았다면 작은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깊은 수면과 혈압 조절, 심장 보호를 위해 저녁 식사 후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먹겠습니다. 때론 단순함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호두나 아몬드입니다. 혈관의 자연스러운 윤활유로 혈전을 막고 밤에 심장을 받쳐줍니다. 작고 먹기 쉬우며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중 지방을 낮추고 심박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식품이 있다면 바로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이 두 가지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오메가3와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으로 혈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을 막아 밤에 갑작스러운 동맥 막힘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있어 심박을 안정시키고 혈관 수축을 줄이며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매일 밤 소량을 먹는 것은 심장을 부드럽게 키우는 보약입니다. 심혈관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견과류는 포만감을 주고 야식 욕구를 줄이며 단 디저트와 달리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1시간 후 소금 없는 볶은 호두 5시개 또는 아몬드 소반칠개를 천천히 먹으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음미하세요. 저녁을 위한 가벼운 웰빙 의식처럼요. 잠들기 전 이 견과류를 먹어보고 효과를 느낀 분은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처음이라면 심장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뇌졸중 예방과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밤 호두나 아몬드를 먹겠습니다. 작은 한 줌, 수명을 위한 큰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소금 적은 채소와 버섯 수프입니다. 혈액을 해독하고 혈중 지방을 줄이며 심혈관을 돕고 평온한 수면을 유도하는 가벼운 요리입니다. 쌀쌀한 저녁, 긴 하루의 피로 후 부엌에 퍼지는 부드러운 향과 함께 김이 몰아기는 채소와 버섯 수프 한 그릇은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액을 정화하고 심혈관을 지원하며 혈관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키우는 자연 요법입니다.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 같은 채소와 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 B, 칼륨,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혈관을 깨끗이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간과 신장이 밤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고 심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수면 중 순환계가 휴식과 회복 단계에 있을 때요. 또한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에르고티오네인을 함유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며 밤에 혈압을 안정시켜 뇌졸중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채소와 버섯 수프는 배를 무겁게 하지 않고 위산을 자극하지 않으며 소화가 쉬워 단, 기름진, 짠 음식 대신 저녁 식사 후 이상적입니다. 드실 때는 뜨겁게 작은 숟갈로 눈을 감고 입에서 가슴, 배로 퍼지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마치 온몸이 부드럽고 안전한 포옹에 감싸인 듯합니다. 이 음식이 맞다고 생각되면 오늘 밤 요리해보거나 아래 댓글에 레시피를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음식의 힘에 동의한다면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수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매일 밤 채소와 버섯 수프를 먹겠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은 평온한 심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 식사 후 간단하고 만들기 쉬우면서도 혈관을 키우고 심장을 보호하며 평온한 수면으로 이끄는 세 가지 음식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보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간, 신장, 심장, 순환계의 작은 손상을 조용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고른 숨결, 안정된 심박, 피로 없이 건강하게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제가 나눈 내용이 유익했다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 올바른 음식 하나가 조용히 쇠퇴하는 심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녁마다 먹는 건강하고 숙면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행복한 커뮤니티가 서로 배우고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비결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저녁 되세요.